요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H 프로세서의 구매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세대 i9을 이제 i7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노트북 제조사들의 역량 향상. 세 번째, 엔비디아 RTX 슈퍼 그래픽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AMD 르노아르와 직접 경쟁하게 될 CPU인 인텔의 10세대 코멘레이크 H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죠. 코멘레이크는 이전 9세대 커피레이크 리프레시와 동일한 14나노 공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또 사고를 우려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벤치마크들이 공개되었고 코멘레이크는 르노아르의 멀티코어 성능에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제조사들의 고급형 노트북에는 르노아르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라이젠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인텔은 뭐가 더 좋아졌냐 하면 일단 클럭과 메모리 대역폭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노트북들은 전력 제한과 발열 때문에 표기된 부스트 클럭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클럭 향상이 실제로 얼마나 성능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경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첫 번째 구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멘레이크 H 라인업을 보시면 i7이 3종류나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상위 모델인 i7 10875H는 헥사코어가 아니라 옥타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9세대 i9 9980H와 비교해보면 코어, 스레드, 캐시, 베이스 클럭, TDP 모두 동일합니다. 최대 부스트 클럭은 i7 10875H 쪽이 좀 더 높고 메모리 대역폭도 더 좋죠. 몇 가지 부가 기능이나 보안 기능이 i7에선 좀 빠지긴 했는데 성능 관점에서 둘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대 i9을 i7 가격으로 출시한 거죠. 물론 헥사코어나 옥타코어나 게임 성능 같은 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만약 본인이 멀티코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한다면 옥타코어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구매 포인트는 제조사들의 역량 향상입니다. 부품의 성능뿐 아니라 노트북 내부 설계의 개선도 노트북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부품을 쓴 노트북이라고 해도 성능은 천차만별이죠. 여기 벤치마크를 봐주세요. 노트북 체크 사이트에서는 i7 10750H 10세대 CPU가 같은 헥사코어인 i7 970H와 비교해서 14%나 시네벤치 R20 멀티코어 점수가 높다고 적혀있지만 CPU 먼키에서는 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세대 코멘레이크를 사용한 노트북들 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결과가 들쭉날쭉한 겁니다. 9세대 i7 970H의 경우에도 시네벤치 점수는 최저 2000점대 초중반부터 최대 3000점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인텔이 만든 뜨거운 CPU의 발열을 제대로 제어하는지에 따라 성능도 천차만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 발열 제어의 노하우가 쌓였고 에이수스 같은 기업은 모든 10세대 인텔 게이밍 노트북에 열전도율이 매우 뛰어난 리퀴드 메탈 서머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MSI의 주력 슬림 게이밍 노트북인 GS 시리즈도 이번에 내부를 싹 뜯어고쳤고요. 아마도 인텔 10세대 CPU의 평균적인 성능은 9세대보다 더 향상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CPU 자체의 성능 향상이라기보단 노트북 설계 발전의 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9세대에서 10세대로 CPU만 바뀌고 다른 노트북의 내부 구조가 바뀌지 않은 물건들은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노트북용 엔비디아 RTX 슈퍼 그래픽카드입니다. RTX 라인업의 성능 강화 모델인 RTX 슈퍼는 노트북용으로는 2070 슈퍼 그리고 2080 슈퍼만 출시되었습니다. 2060이나 1660 슈퍼는 노트북용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RTX 슈퍼는 현재 인텔 CPU와 조합해서만 출시 예정이죠. 그러니까 RTX 2070 이상의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텔 노트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트북에서 RTX 그래픽카드는 인기가 없는 편이었죠. 데스크탑용에 비해 성능 저하가 너무 심해서 지불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이번 슈퍼에서 얼마나 성능 향상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까지 르누아르에 비해서 인텔의 게이밍 성능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르누아르의 LCD 캐시 용량이 작아서 하위 프레임에 잘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하드웨어 언박스드라는 유튜브에서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오히려 르누아르가 인텔 9세대보다 게임의 1% 하위 프레임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테스트에서는 인텔이 르누아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했지만 똑같은 CPU, GPU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트북마다 성능과 발열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트북은 데스크탑 부품처럼 1대1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좀 더 많은 노트북들의 자료가 쌓여야 믿을만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H 프로세서의 구매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9세대 i9 성능을 이제 i7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노트북 제조사들이 점점 쿨링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개선한 모델을 알아보라는 점. 세 번째, 엔비디아 RTX 슈퍼 그래픽을 쓰고 싶다면 인텔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코멘레이크 i7 10875H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미 주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인텔 10세대 게이밍 노트북의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